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널리 알려진 책인데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한참 동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책에서는 이 데니얼 캐너먼 교수의 이론에 따라서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경험자와 기억자의 구분을 보시겠습니다. 캐니먼 교수에 따르면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경험자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다.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 한편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다. 그러한 회상은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다. 기억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자아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해석한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 해결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왜 나만 실패했을까? 나는 못난 놈이야 하는 것보다는 나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처음 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물론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겠지만 나의 자아에 대한 신뢰,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패를 복귀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운이 나빴다고 이번에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라고 되뇌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난 이 프로젝트에만 실패했을 뿐 다른 일들은 다 잘하고 있어. 이 부분에만 약할 뿐이야. 이 부분에만 나는 경험이 없을 뿐이야. 그것은 특수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오소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실력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클 수가 있고 막연한 희망만으로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성찰하고 그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력은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실력이 좀 있다면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과 긍정적인 사고가 합쳐질 때 가장 이상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잘 무너지지 않고 또 무너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변인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그런 어른들이 각자의 주변에 있다면 말이죠.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고 한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킨다. 친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강하게 해준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 능력을 높여줄 것이고 이렇게 높아진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라는 존재는 때로는 꾸짖고 좋은 길을 안내하는 선생이고 때로는 위로를 주는 치료사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책사이고 무엇보다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높임은 자칫하면 거만한 잘난 척이 되어 존경도 사랑도 다 잃게 된다. 하지만 자기 높임 없이는 우리의 유능함과 감정을 드러낼 길이 없다. 자기 낮춤은 겸손이나 겸양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에는 유리하지만 역시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비굴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유능함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호감과 존중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잘난 척은 금물이다. 교수님들도 너무 겸손하게 학생들을 대하면 학생들은 그 교수님들을 실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팩트로 말하자면 한 인간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아는 만큼 내가 모르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가르치는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카리스마가 그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교수님이 잠깐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계속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나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 우군, 아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해서 어떤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시도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로 어느 기간 동안 살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체감이 어렵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살고선 그것들을 각각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이 작동했는지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말이죠. 체감이 안 될 테고. 그래서 이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은 그냥 말뿐인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긍정의 힘은 원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작동한다. 인간의 자아가 이야기에 기반하고 이야기를 통해 생존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현재, 과거, 미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또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이 이야기에 기반하고 그 이야기를 채우는 것은 각각의 해석이다. 그리고 긍정성, 감사는 각각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반전시켜서 스토리에 융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3주에 한 번씩 감사일기를 기록한 집단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매주 감사일기를 쓴 집단에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래서 오늘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이 책을 살펴봤고요. 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하기, 그리고 오소가 덧붙이자면 실력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짜기. 그래서 오소도 계속해서 좋은 미래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벌어진 일들도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좋은 발판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지지 않게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서사자아에 대해서 이야기에 기반한 자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